안녕하세요. 약장TV입니다. 공황 발작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갑자기 밤에 강도를 만났을 때처럼 패닉 상태에 빠져드는 게 공황 발작인데요. 공황 발작이 나타나면 심장이 막 요동을 치면서 가슴이 막 조여옵니다. 조여오고 숨이 가빠지면서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죽을 것 같고 그리고 구역구토 이렇게 메스꺼운 느낌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공황 발작이라고 하고요. 주 2회 정도 보통 이런 발작이 나타나면 그것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6개월 이상 나타나면 공황 장애다 이렇게 진단이 되는데요. 이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이유, 공포가 나타나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고 하는 경보기가 있습니다. 이 경보기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게 바로 공황 발작이죠. 이유 없이 경보기가 켜지면 바로 우리가 그 손 쓸 틈도 없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과잉으로 뇌에서 분비되게끔 신호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과잉으로 분비가 되는 게 공황 발작이고, 아드레날린이 과잉으로 분비가 되면 심장, 이게 이제 그 싸울 때 교감신경 흥분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아드레날린이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심장을 빨리빨리,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뛰게 만들면은 사지 말단으로 혈액을 다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폐에는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폐에 혈액이 부족해져서 산소가 모자라서 산소를 더 많이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과호흡을 하게 만들고 과호흡이 숨가쁜 증상을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과호흡을 하게 되면 뇌에서는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1분 동안만 해보시면 뇌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그 피를 사지 말단으로 보내게 되면 위장에는 또 피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 소화가 안 되면서 메스꺼움, 구역구토 같은 메스꺼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황 발작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풀어주는 방법을 바로 인지행동치료, CBT, 코그니티브 비헤이버럴 테라피라고 해서 인지행동치료를 하게 되는데, 인지행동치료법은 공황 발작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본인이 그 명확하게 그 주변을 인식해 주라 이거예요. 지금 위험이 발생을 해서 내가 공포를 느끼는 건지, 위험이 전혀 없는데 경보기 오작동으로 공포를 느끼는 건지를 명확하게 본인이 알고 계시는 거고, 공황 발작은 다 아니죠. 공포의 이유가 없는데 오작동으로 지금 내가 몸이 경보기가 켜진 상황이다. 그리고 경보기가 켜짐으로써 아드레날린이 폭발했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폭발로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가쁘고 가슴이 조여오면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 때문이다. 경보기 때문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아시고, 이거를 끊는 방법이 뭐냐면은 숨을 3초를 참고 숨을 1분을 참고 이렇게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은 이 경보기를 해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숨을 참아요. 자, 숨을 3초간 참고요. 그 다음에 심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은 이 경보기가 해제가 되면서 공황 발작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인지행동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자, 공황 장애가 있으면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자, 제가 약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에 대해서 복약 지도를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약을 드셔야 되는데 공황장애 약을 만약에 안 드시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이 자꾸 나타나니까 내가 걱정이 됩니다. 그걸 신기증이라고 해요. 지나치게. 왜냐면은 또 언제 이 공황 발작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측 불안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공황 발작이 나타날까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불안해지면서 또 발작이 더 잘 생겨요. 그리고 이 발작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약물 남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술이라든지 마약류라든지 이런 그 약물 남용을 실제로 하게 된다라고 하고 약을 그 처방약을 안 먹었을 경우에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기소침해지면서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황장애 환자 중에서 약 50%는 우울증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고 공황장애 환자 중에서 약 20%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 약물 남용을 한다. 약물 남용은 술, 마약류 이런 것들을 손에 댄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처방약을 잘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서 잘 드셔야 됩니다. 2017년 공황장애 우리나라 환자는 14만 명이 되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한 3에서 5%가 공황장애에 한번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고, 주요 발병 시기는 젊었을 때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에 이게 최초로 공황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남녀 비율은 의외로 젊은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남자 1대 여자 3으로 통계가 잡혀 있고, 공황장애 환자의 30에서 5%가 광장공포증을 동반하고 있고요. 공포증 환자의 약 70%가 공황장애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황장애를 광장공포증과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광장공포증이라는 거는 북적거리는 장소, 사람이 많은 곳 이런 것에 갔을 때 그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게 바로 광장공포증인데, 혼잡한 거리, 극장이나 경기장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 만원 버스나 지하철처럼 이렇게 북적거리면서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장소, 빠져나가기 힘든 장소가, 그런 장소에서 공황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광장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공황장애증하고 동반이 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비슷한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는 질환이고요. 공황장애를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시면 인지행동 치료를 처방을 보통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항우울제를 처방을 받으시고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안정제를 이렇게 처방을 받으시는데, 인지행동 치료법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항우울제 SSRI나 TCA라고 하는 이런 항우울제를 처방을 받으시면 공황장애가 개선이 됩니다. 증상이 좋아져요. 그래서 괜찮은 약으로 처방을 받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효과가 좀 약합니다. 초반 효과가 약하고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안정제를 약 몇 주에서 한 달 정도를 처방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야지 효과가 처음부터 빨리 제대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안정제를 한 달 정도 처방을 받으시면서 그 항우울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처방을 받으신다, 이렇게 안내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광장공포증이 동반이 됐거나 공황장애 증상이 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안정제와 항우울제를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약 1년까지 처방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 처방을 받고요. 자, 제가 항우울제라고 했는데 그런 약들이 주로 여기 빨간색이 약 성분명이고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 약이
상품명인데 흔히 에스시탈로프람이라는 약을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약들이 다 공황장애의 다빈도로 처방이 되는 약인데요. 이 약들이 종류가 있어요. 병원에서 그 전문의가 처방을 할 때는 이게 그 약마다 효과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매우 강력한 약, 효과가 어느 정도 매우 좋은 약, 효과가 적당한 약, 효과가 보통인 약. 그러니까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강도에 맞게끔 약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약들이 특징과 부작용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가 많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맨 위에 표에 나와 있는 약들을 피하고, 성기능 감소가 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기능 감소가 부작용이 많이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저 약들을 피하고, 심혈관이 내가 기존에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부정맥이나 아니면은 무슨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운데 요 약들을 피하고, 먹는 약이 많으신 분들은 상호작용이 있는 약을 피하고, 졸음이나 이런 것들이 졸음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은 졸리는 약을 피하고, 이렇게 약마다 선택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어도 사람마다 약이 다 다르고요. 광장공포증이 있거나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설트랄린, 클로미프라민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비만이거나 체중이 많으시거나 이상지질 혈증, 고지혈증이 지금 현재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에스시탈로프람, 설트랄린이라는 이런 약이 더 적합하죠. 그 사람마다 약이 다 다릅니다. 부작용과 효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동반 그 증상이나 질환들에 따라서 약물 선택이 달라진다. 범불안 장애가 있으신 분은 벤나팍신이라는 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장이 좀 민감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설사가 있으신 분들은 클로미프라민, 이미프라민이 이런 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작용이 많이 있는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이나 20대 초반인 경우에는 자살 성향이 조금 증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약으로 자살 성향이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게 되면 처방받은 그 정신과 전문의에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생각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약을 조금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진통소염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 평소에, 그리고 아스피린 같은 혈액순환제, 혈액순환용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위장 출혈이, 위장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한테 얘기를 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약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어지럽거나 넘어질 위험성이, 낙상, 골절의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이런 경우는 노인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넘어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능 감소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무슨 질건조나 발기부전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성기능 감소 부작용이 좀 내가 많이 불편하다 느끼시면은 약을 변경해 달라고 이렇게 의사한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낙상, 넘어짐 위험이나 성기능 감소의 부작용이 좀 적은 약이 있어요. 그 적은 약이 뭐냐면은 SNRI라는 이런 약들은 그 부작용은 좀 적습니다. 좀 더 개선이 된 약이고요. 그리고 TCA라고 하는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 TCA 사망계 항우울제라고 하는 약인데, 아까 전에 클로미프라민이라는 약인데, 이 약은 효과가 매우 좋아요. 아주 강력한 약입니다. 강력한 약인데 자살 성향 증가나 무슨 이렇게 건조증 부작용, 한콜린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눈이 건조하고 입이 건조하고 이런 건조증 부작용이나 넘어질 위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강력하고
좀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은 약, 효과가 센 대신에 공황장애 조절은 되게 잘 돼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 아까 전에 일단은 초반에 효과가 빠른 벤조디아제핀 안정제를 그 항우울제와 같이 처방을 한다라고 했는데, 벤조디아제핀의 안정제는 부작용이 많이 졸립니다. 많이 졸리고 운전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조심해야 되고요. 졸리기 때문에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넘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짐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이 벤조디아제핀은 먹을 때는 효과가 매우 좋은데 안 먹으면 다시 불안을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효과가 빠른 대신에 그 약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금단 증상이나 약을 갈구하는 그런 것들도 더 빠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한 2년 정도 너무 오랫동안 먹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대신에 공황장애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로 먹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생길 거예요. 부작용은 많이 생길 거지만 약을 좀 변경을 하면 괜찮고,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자기한테 좀 더 적합한 약으로 이렇게 잘 선택을 하면 괜찮으니까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약을 전문의들은 잘 선택을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약을 꼭 드시라고 했습니다. 공황장애를 안 드시면 그거에 대한 반동성 우울증이나 약물 남용 같은 부작용이 많이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약을 드시라고 하시는 거고, 1년 정도만 잘 드시게 되면 치료가 돼서 이제 약을 안 먹어도 공황 발작이 안 생기는 그런 치료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약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